그날 오후 민석은 걔가 사람에게 선택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공원 앞 도로를 따라 순찰을 돌던 그의 발걸음이 갑자기 멈췄죠. 길 한복판에 하얀 백구 한 마리가 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통 개들처럼 네 발로 선 게 아니었습니다. 두 발로 똑바로 서서 앞발을 모은 채 민석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짖지도 도망가지도 않았죠. 그저 민석의 눈을 똑바로 바라볼 뿐이었어요. 마치 당신이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민석은 지구대 근무 15년 동안 길고양이도 많이 봤고 유기견도 수없이 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는 처음이었어요. 사람을 보고 도망가거나 경계하거나 지저대는 게 당연한데 이 백구는 달랐죠. 민석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백구는 몇 걸음 물러섰습니다. 골목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더니 멈춰서서 다시 민석을 돌아봤죠. 따라오라는 신호였습니다. 민석은 잠시 망설였어요. 순찰 시간이었고 지구대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백구의 눈빛이 자꾸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그 눈빛엔 뭔가 절박함이 담겨 있었어요. 결국 민석은 백구를 따라 골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10여 미터쯤 걸어 들어가자 백구가 멈춰 섰어요. 그리고 낮게 울음소리를 냈죠. 민석이 백구 뒤를 들여다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골목 구석, 낡은 골판지 상자 안에 새끼 백구 5마리가 웅크리고 있었거든요.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돼 보이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끼들 중 한 마리였어요. 다른 새끼들은 어미가 돌아오자 꼬리를 흔들며 반겼지만 그 한 마리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눈도 제대로 뜨지 못했죠. 어미 백구는 민석을 올려다보며 다시 한번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이번엔 더 낮고 더 간절했어요. 민석은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어미개가 자기를 여기까지 데려온 이유를요. 도움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것도 지금 당장요. 민석은 재빨리 판단했습니다. 규정상으로는 유기동물 신고를 하고 관할 보호소에 연락해야 했어요. 하지만 지금 그럴 시간이 없었죠. 가장 약한 새끼는 당장 병원에 가야 할 상태였습니다. 민석은 재킷을 벗어 바닥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새끼들을 하나씩 재킷 위에 옮겨 담았어요. 어미 백구는 민석의 행동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새끼들이 모두 재킷 안에 들어가자 민석의 손등을 살짝 하찼습니다. 감사의 표시였죠. 민석은 재킷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어미 백구는 민석의 발걸음을 따라 골목을 빠져나왔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민석을 믿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동물병원까지는 차로 10분 거리였습니다. 민석은 순찰차에 백구 가족을 태우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운전하는 내내 뒷좌석에서 어미 백구가 새끼들을 하차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수의사는 급히 새끼들을 살폈어요. 가장 약했던 새끼는 저체온증과 탈수 증세가 심했습니다. 수의사는 즉시 링거를 놓고 보온 처치를 했죠. 다행히 제때 오셨네요.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할 뻔했습니다. 수의사의 말에 민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대기실 바닥에 앉아있던 어미 백구를 봤죠. 백구는 민석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단순한 본능적 행동이 아니었어요. 민석은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개는 자기를 선택한 거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녔을 텐데 유독 경찰인 자기를 골라서 도움을 청한 겁니다. 왜 하필 자기였을까요? 민석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 선택이 자기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민석의 집은 작은 투룸 아파트였습니다. 아내와 딸이 호주로 떠난 뒤 혼자 살기엔 충분했지만 가족이 살기엔 너무 텅 빈 공간이었죠. 퇴근하면 현관불을 켜고 거실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그렇게 소리로 빈자리를 채우는 게 민석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어요. 현관문을 열자 낯선 소리가 들렸거든요. 새끼 백구들이 내는 작은 낑낑거리는 소리였습니다. 동물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마친 뒤 민석은 고민에 빠졌었어요. 보호소에 연락하자니 마음이 편치 않았고 그렇다고 길에 두고 올 수도 없었죠. 결국 수의사의 조언대로 일주일만 임시 보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거실 한쪽에 낡은 담요를 깔아주고 그 위에 새끼들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어미 백구는 새끼들 곁에 누워 젖을 물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약했던 새끼도 이제 조금씩 움직이며 어미 젖을 찾았죠. 민석은 부엌에서 물그릇을 가져와 어미 백구 앞에 놓았습니다. 백구는 민석을 한번 올려다본 뒤 물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여기가 원래 자기 집인 것처럼 편안해 보였죠. 그날 밤 민석은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평소엔 텔레비전 소리에 익숙해져서 쉽게 잠들곤 했는데 오늘은 거실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들이 신경 쓰였거든요. 새끼들이 꿈틀거리는 소리, 어미가 새끼를 하차주는 소리, 그런 작은 생명의 소리들이요. 새벽 2시쯤 민석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불을 켜지 않고 조용히 다가가 백구 가족을 내려다봤어요. 어미 백구는 잠들지 않고 새끼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민석과 눈이 마주치자 백구는 꼬리를 살짝 흔들었죠. 민석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이 집에 생명의 기운이 도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를요. 아내 윤지영과 딸 민서가 떠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방학 때마다 오겠다던 딸의 약속도 어느새 흐지부지 됐죠. 영상통화는 일주일에 한두 번 했지만 대화는 늘 짧았습니다. 성적은 어떤지, 학원은 잘 다니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그런 확인 질문들 뿐이었어요. 민석은 외롭다고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외롭다는 감정을 애써 외면했다는 게 맞겠죠. 경찰이라는 직업이 그랬고, 가장이라는 책임감이 그랬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작은 생명들 앞에서 민석은 솔직해질 수 있었습니다. 혼자가 싫었다고, 빈집이 두렵다고, 그런 감정들을 인정할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석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백구 가족에게 먹이를 주고 물을 갈아줘야 했거든요. 출근 준비를 하는데 새끼 중 한 마리가 민석의 발목 근처까지 아장아장 걸어왔어요. 어제 응급처치를 받았던 그 새끼였습니다. 민석은 무릎을 굽혀 새끼를 들어 올렸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였죠. 새끼는 민석의 손가락을 작은 혀로 하찼습니다. 간지러웠지만 민석은 웃음을 참지 못했어요. 너 이름이 뭐냐? 민석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났죠. 수의사가 했던 말이요. 하늘이 도운 거예요. 조금만 늦었어도 못 살렸을 겁니다. 그럼 너는 하늘이다. 민석은 새끼를 다시 어미 곁에 내려놓고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현관문을 닫는데 뒤돌아보고 싶어지는 겁니다. 집에 누군가 남아있다는 게, 돌아올 곳이 있다는 게 이렇게 다른 기분을 주는지 민석은 몰랐습니다. 지구대에 도착하자 동료들이 수군거렸어요. 민석이 개를 데리고 병원에 갔다는 소문이 벌써 퍼진 겁니다. 야, 민석아. 너 개 키우기로 했어? 선배 경찰이 물었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저었죠. 아니요, 임시 보호입니다. 입양처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 근데 내가 걔를 좋아했었나? 선배의 질문에 민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았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일부러 거리를 뒀다는 게 맞았어요. 어릴 적 키우던 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데려온 작은 믹스견이었죠. 민석은 그 개와 늘 함께 놀았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반겨주는 게 그 개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순직하던 날, 그 개도 사라졌어요. 장례식장에서 돌아왔을 때 개는 집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민석도 묻지 않았죠. 그냥 그렇게 개는 민석의 삶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로 민석은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았어요. 키우면 언젠가 헤어져야 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차라리 처음부터 가까워지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백구가 민석을 선택했고 민석도 그 선택을 받아들였어요. 이제 와서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민석은 평소보다 빠르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어미 백구가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민석을 기다리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저녁 8시 민석은 늘 하던 대로 딸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호주는 지금 낮 11시쯤 됐을 거예요.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시간이었죠. 화면에 딸 민서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중학생이 된 딸은 예전보다 훌쩍 커 보였어요. 민석이 마지막으로 직접 본 게 1년 전이었으니까요. 민서야, 밥은 먹었어? 네, 먹었어요. 학교는 괜찮고? 네. 짧은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민석은 늘 그랬듯 다음 질문을 이어가려 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화면 뒤쪽에서 새끼 백구 한 마리가 민석의 다리 사이로 고개를 내밀었거든요. 민서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아빠, 저게 뭐예요? 민석은 당황했습니다. 백구 가족 얘기를 아직 하지 않았거든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고민하는 사이 하늘이가 민석의 무릎 위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화면을 향해 작은 발을 뻗었습니다. 강아지야. 민석의 대답에 민서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눈빛엔 놀라움과 함께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아빠가요? 강아지를요? 응. 며칠 전에 구조했어. 임시로 돌보고 있는 거야. 민석은 백구 가족을 발견한 이야기를 간단히 들려줬습니다. 두 발로 서서 부탁하던 어미개, 골목에서 발견한 새끼들, 응급실로 달려간 일까지요. 평소엔 말수가 적었던 민석이었지만 이 얘기만큼은 술술 나왔습니다. 민서는 화면 너머로 하늘이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러다 조심스럽게 물었죠. 엄마는 알아요? 아직 얘기 안 했어. 엄마한테 말씀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민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내 윤지영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3년 동안 혼자 지내면서 한 번도 반려동물 얘기를 꺼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개 6마리를 돌보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나중에 얘기할게. 민석의 대답에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통화를 끊지 않았어요. 계속 화면 속 하늘이를 보고 있었죠. 아빠. 응. 방학 때. 가도 돼요? 아빠 집에요. 민석은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한국에 오겠다고 하지 않았던 딸이 처음으로 먼저 말을 꺼냈거든요. 그럼 당연하지. 언제든지 와. 민석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민서는 작게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딸의 웃음이었죠. 통화가 끝나고 민석은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민석의 무릎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작고 따뜻한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민석은 아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백구 가족 얘기를, 민서가 방학 때 오겠다던 얘기를 차근차근 적었어요. 보내고 나서 답장이 올까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답장이 왔습니다. 민서가 그렇게 말했어요? 걔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신기하네요. 여기서는 개 키우자고 해도 안 된다고만 했는데. 윤지영의 메시지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쁨과 동시에 서운함 같은 거요. 남편 집에 있는 개가 딸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사실이 묘하게 다가왔을 겁니다. 미안해. 민석이 답장을 보내자 한참 뒤에 윤지영의 메시지가 왔어요. 미안할 거 없어요. 오히려 다행이에요. 민서가 아빠 집에 가고 싶다고 한 게 3년 만이거든요. 그날 밤 민석은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들이 이제는 익숙해졌거든요. 아니, 익숙해진 게 아니라 필요해진 거였죠. 다음 날부터 민석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출근 전 백구 가족을 챙기고 퇴근하면 제일 먼저 집으로 향했어요. 동료들과의 회식도 일찍 빠져나왔습니다. 집에 돌아갈 이유가 생겼거든요. 그리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이 담당하던 사건들이 하나둘 해결되기 시작한 겁니다. 먼저 한 달 넘게 미해결로 남아있던 공원 인근 자전거 절도 사건이었어요. 민석은 순찰 중에 어미 백구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곤 했는데 어느 날 백구가 갑자기 특정 방향으로 달려가더니 멈춰 섰습니다. 그곳은 공원 뒤편 폐가였는데 안을 확인해 보니 도난 신고된 자전거 5대가 숨겨져 있었어요. 다음은 실종된 할머니 수색이었습니다. 치매를 앓던 할머니가 집을 나간 지 이틀째였는데 백구가 민석을 이끌고 간 곳은 공원 뒤쪽 야산 입구였어요. 그곳에서 할머니를 무사히 찾을 수 있었죠. 동료들은 신기했습니다. 야, 너 요즘 운 좋다. 복권이라도 사봐. 걔가 복덩이인가 보네.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민석은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백구가 자기에게 행운을 가져다 준 건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모두가 좋아한 건 아니었습니다. 특히 선배 경찰 한 명은 민석이 백구와 함께 있는 걸 볼 때마다 미묘한 표정을 지었어요. 불편해 보였죠. 어느 날 그 선배가 민석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석아, 그게 어디서 구했어? 공원 근처 골목에서 새끼들이랑 있었어요. 선배는 백구를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백구도 선배를 올려다봤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백구가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평소엔 누구에게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왜 그래, 설이야? 민석은 백구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선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설이? 그 이름 어떻게 알아? 제가 지은 이름인데요. 아니야. 그게 예전에 본 적 있어. 선배의 말에 민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배는 백구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말을 이었어요. 2년 전쯤 내가 구조했었거든. 민석은 선배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2년 전에 구조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선배님이요? 이 개를요? 선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도 지금처럼 새끼들이랑 있었어. 공원 뒤쪽 야산에서 발견했지. 민석은 백구를 내려다봤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선배를 경계하고 있었어요. 꼬리가 다리 사이로 말려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데요? 보호소에 연락했지. 근데 선배는 말을 잠시 멈췄습니다. 무언가 말하기 꺼려지는 듯 보였어요. 근데 뭔데요? 그날 밤 다시 가보니까 없더라고. 새끼들이랑 같이 사라졌어. 보호소 직원이 오기 전에 도망간 거지. 민석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백구가 왜 도망갔을까요? 구조되는 게 싫었던 걸까요? 그런데 선배님, 왜 이름을 설이라고 불렀어요? 선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지은 이름이야. 그때 눈이 펑펑 내리던 날이었거든. 하얀 눈 속에 하얀 개가 있어서 설이라고 불렀지. 민석은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같은 이름을 붙인 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백구가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던 걸까요? 근데 선배님, 보호소 직원 오기 전에 왜 그 자리를 떠나셨어요? 민석의 질문에 선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어요. 급한 신고가 들어왔어. 근처에서 싸움이 났다고. 그래서 일단 현장으로 갔지. 돌아오면 보호소 직원이 데려갔을 줄 알았는데 선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민석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선배가 왜 불편한 표정을 지었는지를요. 백구는 기다렸던 겁니다. 선배가 돌아오기를요. 하지만 선배는 돌아오지 않았고 백구는 새끼들을 데리고 다시 길로 나갔죠. 그리고 2년 동안 홀로 새끼들을 키웠을 겁니다. 미안하다, 설아. 선배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백구는 선배를 올려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용서도 원망도 아닌 그냥 무관심이었습니다. 선배는 민석을 봤습니다. 너한테는 다르네. 널 완전히 믿는 것 같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야, 알 거야. 걔들은 사람을 잘 봐. 특히 저 녀석은 더 그래. 선배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민석은 백구를 안아들었어요. 백구는 민석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석은 백구의 과거를 생각했습니다. 2년 전에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결국 혼자 남겨졌던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민석을요. 왜 하필 자기였을까요? 민석은 특별히 개를 좋아하지도 않았고 키워본 경험도 거의 없었거든요. 하지만 백구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민석이 끝까지 책임질 사람이라는 걸요. 며칠이 지나고 민석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임시 보호 기간이 끝나가고 있었거든요. 입양처를 알아봐야 할 시간이었어요. 수의사에게 연락했더니 몇 군데 가정을 소개해줬습니다. 모두 조건이 좋았어요. 넓은 집에 마당도 있고 개를 좋아하는 가족들이었죠. 민석은 그중 한 곳을 방문했습니다. 젊은 부부가 사는 전원주택이었어요. 마당에는 이미 레브라도 한 마리가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새끼들은 여기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거예요. 부인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석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분명 좋은 환경이었죠. 그런데 어미개는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어미는 제가 키울까 합니다. 민석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봤어요. 새끼들이랑 떨어뜨리시려고요? 아니, 그게. 민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맞았어요. 어미와 새끼를 떼어놓는다는 게 말이 안 됐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석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개 6마리를 모두 키운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웠거든요. 아파트 규정상 반려동물은 2마리까지만 가능했고 민석의 월급으로 6마리를 돌보기엔 부담이 컸습니다. 하지만 헤어진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했어요. 특히 하늘이는요. 민석이 직접 살려낸 생명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구대에서 야간 근무를 서던 중이었습니다. 신고 전화가 걸려왔어요. 공원 쪽에서 수상한 사람이 배회하고 있다는데요. 민석은 순찰차를 몰고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죠. 공원은 어둡고 조용했어요. 손전등을 켜고 공원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아무도 없었거든요. 신고자가 잘못 본 걸까요?
민석이 돌아서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뒤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재빨리 손전등을 비췄죠.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모자를 눌렀었어요. 손에는 큰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거기 서세요. 경찰입니다. 민석이 말했지만 남자는 도망쳤습니다. 민석은 뒤쫓았어요. 남자는 공원 뒤쪽 야산 쪽으로 달려갔죠. 어두운 길이었습니다.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질 뻔했어요. 그런데 그때 앞에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백구였습니다. 서리가 남자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어요. 낮게 으르렁거리며 남자를 위협했죠. 남자는 당황해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민석은 그 틈을 타서 남자를 제압했습니다. 가방 안을 확인해 보니 공원 관리사무소에서 도난당한 물품들이 들어 있었어요. 설아, 너 어떻게 여기 온 거야? 민석이 물었지만 백구는 대답 대신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석의 손을 핥았어요. 집에 두고 온 백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걸까요? 민석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백구는 민석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저 도움을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민석을 보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민석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백구 가족을 보내지 않기로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민석은 관리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아파트 규정상 반려동물은 2마리까지만 허용됐지만 예외 조항이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관리소장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경찰관님, 규정은 규정입니다. 다른 입주민들 민원도 생각해야 하고요. 임시입니다. 입양처를 알아보는 동안만이라도요. 그래도 6마리는 너무 많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막상 듣고 나니 막막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백구 가족이 거실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새끼들은 어미 곁에 모여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죠. 민석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헤어져야 한다는 게 현실이었어요. 아무리 원해도 여건이 안 됐습니다. 민석의 월급으로는 6마리를 책임지기 어려웠고 아파트 규정도 넘어설 수 없었죠. 며칠 뒤 민석은 다시 입양 가정을 알아봤습니다. 이번엔 조건을 조금 달리했어요. 새끼 5마리를 함께 키울 수 있는 곳을 찾았죠. 시골에 사는 노부부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넓은 마당이 있고 이미 개 2마리를 키우고 있었어요. 환경은 충분했습니다. 새끼들끼리 떨어뜨리고 싶지 않으시다니 좋은 분이시네요. 할아버지가 민석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석은 감사하다고 했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어요. 그런데 어미개는 어쩌시려고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제가 키울 겁니다. 새끼들이랑 떨어뜨려도 괜찮을까요? 할머니의 질문에 민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괜찮을 리 없었죠.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일주일 뒤에 오시면 됩니다. 그때까지 준비해 놓겠습니다. 노부부와 약속을 정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이었어요. 백구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민석은 최대한 시간을 함께 보내려 했습니다. 퇴근하면 백구 가족을 데리고 공원을 산책했어요. 새끼들은 아직 어려서 멀리 가지 못했지만 짧은 거리라도 함께 걷는 게 중요했죠. 어느 날 저녁 민석은 거실 바닥에 누워 새끼들과 놀아줬습니다. 새끼들은 민석의 손가락을 물고 늘어졌어요. 아프지 않게 살짝만 물었죠. 하늘이는 다른 새끼들과 달리 민석의 곁에만 있었습니다. 민석이 움직이면 따라왔고 민석이 멈추면 같이 멈췄어요. 마치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습니다. 하늘아, 너는 새 집에 가기 싫구나. 민석이 하늘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하늘이는 민석의 얼굴을 하찼어요. 민석은 웃음이 나왔지만 동시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서리는 멀찌감치 앉아서 민석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이 뭔가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석은 서리에게 다가갔죠. 설아, 미안해. 같이 있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 서리는 민석의 손을 핥았습니다. 그리고 새끼들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마치 괜찮다고 새끼들만 잘 보내주면 된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알고 있었어요. 서리도 새끼들과 헤어지기 싫다는 걸요. 2년 동안 혼자 키워온 새끼들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지켜왔을까요?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약속한 날이 다가왔어요. 민석은 새끼들을 위해 작은 담요와 장난감을 준비했습니다. 노부부 집에서도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요. 전날 밤 민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실에 나와 백구 가족을 바라봤어요. 서리는 깨어 있었습니다. 새끼들을 지켜보고 있었죠. 민석과 서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리는 일어나서 민석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민석의 무릎에 턱을 올렸습니다. 설아, 너도 같이 가면 안 될까? 민석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노부부는 새끼들만 받겠다고 했거든요. 어미개까지 키우기엔 부담스럽다고요. 우리 둘이 살자. 그래도 괜찮지? 민석의 말에 서리는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슬퍼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 노부부가 왔습니다. 큰 차를 몰고 와서 새끼들을 데려갈 준비를 했죠. 건강한 아이들이네요. 잘 키우겠습니다. 할아버지가 새끼들을 하나씩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새끼들은 낯선 사람에게 안겨 조금 불안해했어요. 마지막으로 하늘이 차례였습니다. 할머니가 하늘이를 안으려 했는데 하늘이가 도망쳤어요. 민석의 다리 뒤로 숨었죠. 하늘아, 가야지. 민석이 하늘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하늘이는 민석의 옷을 작은 발로 움켜쥐었어요. 놓지 않으려고 버텼습니다. 민석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를 할머니에게 건넸어요. 하늘이가 낑낑거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서리도 일어났습니다. 새끼들이 차에 실리는 걸 지켜봤어요. 짖지 않았지만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민석은 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어요. 서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차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서리는 낮게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순간 민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해, 설아. 정말 미안해. 민석은 서리를 안아들었습니다. 서리는 민석의 품에서 조용히 울었어요. 소리 없이 하지만 온몸으로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그날 밤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새끼들의 낑낑거리는 소리도 뛰어다니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서리는 새끼들이 있던 자리에 누워 냄새를 맡았습니다. 민석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거실에 나와 서리 곁에 누웠어요. 서리는 민석 쪽으로 몸을 기댔습니다. 우리 둘이 잘 살아보자. 민석이 서리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는지 스스로도 알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리는 밥을 거의 먹지 않았어요. 산책을 나가도 기운이 없었습니다. 새끼들을 찾는 것 같았죠. 민석도 힘들었습니다. 출근해도 집중이 안 됐어요. 자꾸 하늘이가 매달리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부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관님, 새끼 한 마리가 밥을 안 먹네요. 계속 우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느 녀석인데요? 제일 작은 녀석이요. 하늘이라고 하셨던가요? 민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석은 일을 마치자마자 차를 몰고
노부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 넘게 달려야 하는 거리였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하늘이가 걱정됐거든요. 노부부의 집에 도착하니 할머니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하늘이는 어디 있어요? 민석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마당 한쪽을 가리켰어요. 하늘이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다가가자 하늘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틀거리며 일어나 민석에게 달려왔어요. 작은 몸으로 민석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하늘아. 민석은 하늘이를 안아들었습니다. 하늘이는 민석의 얼굴을 핥으며 낑낑거렸어요.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안 먹었다는데 말이죠. 다른 새끼들은 잘 적응했는데 이 녀석만 계속 이러네요. 할아버지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잘 돌보고 싶은데 도통 마음을 안 열어요. 경찰관님만 찾더라고요. 민석은 하늘이를 내려다봤습니다. 하늘이는 민석의 품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발톱으로 옷을 움켜쥐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민석의 말에 노부부는 놀랐습니다. 그럼 다른 새끼들도요? 아니요, 하늘이만요. 다른 애들은 여기서 잘 지내는 것 같으니까요. 민석은 다른 새끼들을 봤습니다. 4마리는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었어요. 노부부를 따르기도 하고 기존에 있던 개들과도 잘 어울렸습니다. 하지만 하늘이는 달랐어요. 이 녀석은 민석을 각인한 겁니다. 민석이 직접 살렸고 민석 곁에서 자랐으니까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규정 때문에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민석은 하늘이를 안고 차에 탔습니다. 하늘이는 조수석에 앉아서 민석을 올려다봤어요. 꼬리를 흔들며 행복해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석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개 2마리였어요. 아파트 규정에 딱 맞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었죠. 설이와 하늘이를 제대로 키우려면 병원비, 사료가, 예방접종비까지 만만치 않았거든요. 하지만 민석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를 그곳에 두고 오는 것보다는 나았으니까요. 현관문을 열자 설이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민석 품에 안긴 하늘이를 보더니 멈췄어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낮게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민석은 하늘이를 바닥에 내려놨습니다. 하늘이는 설이에게 달려가 어미 젖을 찾았어요. 설이는 하늘이를 하차주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민석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가족이 다시 만난 거예요. 비록 전부는 아니지만 적어도 하늘이만큼은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설이는 오랜만에 밥을 먹었습니다. 하늘이도 설이 곁에서 사료를 먹었어요. 민석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안도했습니다. 며칠 뒤 아내 윤지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민서 방학 때 정말 가도 되는 거죠? 응, 언제든지. 그런데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윤지영의 말에 민석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거든요. 왜 갑자기? 민서가 자꾸 아빠 집 얘기를 해요. 강아지들 보고 싶다고. 그래서 저도 궁금해졌어요. 남편이 어떻게 사는지. 윤지영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안함과 그리움, 그리고 조금의 질투 같은 것도요. 그래, 와. 보고 싶었어. 민석의 솔직한 대답에 윤지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요. 전화를 끊고 민석은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와 딸이 온다니요. 3년 만에 가족이 다시 모이는 겁니다. 설이는 민석 곁에 다가와 앉았습니다. 민석은 설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설아, 우리 집에 사람들이 올 거야. 내가 데려온 거나 마찬가지야. 설이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알고 있다는 듯이요. 하지만 민석은 불안했습니다. 가족이 만나면 뭐라고 해야 할까요? 3년 동안 제대로 연락도 못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어색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돈 문제였어요. 아내와 딸을 맞이하려면 집도 정리해야 하고 음식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거기다 설이와 하늘이를 키우는 비용까지요. 민석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생각보다 여유가 없었어요. 매달 아내에게 생활비를 보내고 나면 남는 게 많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민석은 지구대 선배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부업 같은 거 하시는 분 있으세요? 부업? 왜 돈 필요해? 집에 개 2마리 키우다 보니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서요. 선배들은 웃었습니다. 개 키우는 게 돈이지. 병원비만 해도 만만치 않아. 근데 너 아내랑 딸도 있잖아. 괜찮겠어?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야 했어요. 이제 와서 포기할 수 없었으니까요. 결국 민석은 야간 경비 알바를 하기로 했습니다. 주말에 몇 시간씩 일하면 생활비에 보탬이 됐죠. 힘들었지만 민석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설이와 하늘이가 반겨줬거든요. 그 모습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어느 날 밤 경비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설이가 앉아 있었거든요. 설아, 너 어떻게 나왔어? 민석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분명 집 안에 두고 왔는데 말이죠. 설이는 민석을 보고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아파트 뒤쪽으로 걸어갔어요. 또 무슨 일이야? 민석은 설이를 따라갔습니다. 설이는 아파트 뒤편 공터로 민석을 이끌었죠. 그곳에는 한 할머니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민석은 재빨리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는 의식이 있었지만 다리를 다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이고, 경찰관님. 계단에서 넘어졌는데 일어날 수가 없네요. 할머니는 고통스러운 표우로 말했습니다. 민석은 즉시 구급차를 불렀어요. 그리고 할머니 곁에 앉아서 손을 잡아줬습니다. 곧 구급차 올 겁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설이는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설이를 봤어요. 어떻게 할머니를 찾았을까요? 어떻게 집에서 나왔을까요? 구급차가 도착하고 할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어요. 다리 골절이었지만 치료하면 나을 수 있었죠. 민석은 할머니의 보호자에게 연락했습니다. 할머니의 아들이 급히 병원으로 왔어요. 어머니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시간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어요. 아들은 민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저희 개가 찾았습니다. 개요? 민석은 설이를 가리켰습니다. 설이는 병원 입구에서 얌전히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 개가 할머니를 찾아서 저를 데려갔습니다. 아들은 놀란 표우로 설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설이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고마워. 내가 우리 어머니를 구했구나. 설이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석은 설이에게 물었습니다. 설아, 너 대체 뭐야?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잘 찾아? 설이는 대답 대신 민석의 손을 핥았습니다. 민석은 웃음이 나왔어요. 신기한 개였습니다. 아니, 신기한 정도가 아니었죠. 다음 날 아파트 관리소장이 민석을 찾아왔습니다. 경찰관님, 어제 할머니 구한 거 들었습니다. 아, 네. 할머니 아드님이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셨어요. 경찰관님께가 어머니를 구했다고요.
관리소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규정은 규정이지만 저도 사람입니다. 생명을 구한 개를 어떻게 내보낼 수 있겠습니까? 민석은 관리소장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개 2마리까지만 허용이지만 특별한 경우엔 예외를 둘 수 있습니다. 경찰관님 경우가 그렇습니다. 관리소장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주민들께 설명했더니 모두 찬성하셨어요. 생명을 구한 개라면 당연히 함께 살아야 한다고요. 민석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파트 규정 때문에 고민했는데 이렇게 해결되다니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관리소장은 미소를 지었어요. 감사는 저희가 해야죠. 덕분에 할머니가 무사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민석은 노부부에게 전화했습니다. 혹시 다른 새끼들도 데려올 수 있을까요?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민석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파트에서 허락을 받았고 이제 가족 모두를 데려올 수 있다고요. 잘 됐네요. 사실 새끼들도 가끔 어미를 찾는 것 같더라고요. 노부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주말에 새끼들을 데리고 오기로 약속했죠. 민석은 전화를 끊고 서리를 안아들었습니다. 설아, 애들 다시 온다. 서리는 민석의 얼굴을 하찼습니다. 그 눈빛에는 기쁨이 가득했어요. 며칠 뒤 노부부가 새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4마리 새끼들은 서리를 보자마자 달려들었어요. 서리는 새끼들을 하나씩 하차주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이었습니다. 거실은 다시 시끄러워졌어요. 새끼들이 뛰어다니고 서리가 새끼들을 돌보고 민석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완전해졌어요. 백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민석에게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구대에서 표창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민석아, 내가 최근 몇 달간 해결한 사건들이 인정받았어. 본청에서 표창장 준다더라. 선배의 말에 민석은 놀랐습니다. 자기는 그저 일을 했을 뿐인데 말이죠. 사실 다 설이 덕분입니다. 민석이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자전거 절도 사건도 실종 할머니 수색도 최근 할머니 구조도 모두 설이가 도왔으니까요. 그래도 내가 잘한 거지. 걔를 믿고 따라간 것도 너의 판단 아니냐. 선배는 민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표창식 날 민석은 정복을 입고 본청으로 갔습니다. 설이도 함께 데려갔어요. 설이 없이는 이 표창도 없었으니까요. 본청 사람들은 설이를 보고 놀랐습니다. 걔도 데려왔어요? 이 개가 제 동료입니다. 민석의 대답에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진심이었어요. 설이는 정말 민석의 동료였으니까요. 표창장을 받은 뒤 민석은 설이에게 보여줬습니다. 설아, 이거 우리 같이 받은 거야. 설이는 표창장을 냄새 맡았습니다. 그리고 민석을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니 현관 앞에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내 윤지영이 보낸 거였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강아지 옷과 장난감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쪽지가 하나 있었죠. 애들한테 선물이에요. 곧 갈게요. 민석은 쪽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내가 백구 가족을 인정한 거예요. 아니, 인정을 넘어서 받아들인 겁니다. 새끼들에게 옷을 입혀주고 장난감을 주니 다들 신나서 놀았어요. 설이도 함께 놀아줬습니다. 민석은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아내에게 보냈습니다. 곧 답장이 왔어요. 애들 너무 귀엽네요. 빨리 보고 싶어요. 민석은 답장을 보내려다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력했어요. 나도 보고 싶어. 너랑 민서 모두.
보내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년 만에 처음 하는 고백 같았거든요. 잠시 후 윤지영의 답장이 왔습니다. 저도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민석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서리와 새끼들이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텅 비었던 집이 이제는 생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할 수 있어. 우리 함께 해보자. 민석은 답장을 보내고 설이 곁에 누웠습니다. 설이는 민석에게 몸을 기댔어요. 설아, 고마워. 내가 우리 가족을 다시 모아줬어. 설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죠. 민석도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또 바쁜 일상이 시작될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돌아올 집이 있고 기다리는 가족이 있으니까요. 공항에 나가는 날, 민석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내와 딸이 오늘 도착하거든요. 3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설이와 새끼들에게 아침 밥을 주고 집을 깨끗하게 정리했어요. 거실 한쪽에는 윤지영이 보낸 강아지 침대와 장난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새끼들은 새 장난감으로 신나게 놀고 있었죠. 설아, 오늘 우리 가족 온다. 너도 만나게 될 거야. 민석이 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설이는 꼬리를 흔들었어요. 마치 알고 있다는 듯이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민석은 긴장했습니다. 3년 동안 영상통화로만 보던 가족을 직접 만난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거든요. 어색하지 않을까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공항 도착 게이트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민석의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그러다 멀리서 윤지영과 민서가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민서는 키가 헐쩍 컸습니다. 1년 전보다 더 성숙해 보였죠. 윤지영은 조금 야윈 것 같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아빠. 민서가 먼저 달려왔습니다. 민석은 딸을 꽉 안아줬어요. 딸의 머리에서 낯선 샴푸 냄새가 났지만 그래도 여전히 자기 딸이었습니다. 많이 컸네.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서는 민석의 품에서 얼굴을 들었어요. 아빠는 그대로네요. 그래, 아빠는 안 변했지. 윤지영이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죠. 오느라 힘들었죠? 민석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윤지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오고 싶었어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민서는 계속 물었습니다. 아빠, 강아지들 잘 있어요? 하늘이는요? 설이는요? 다 잘 있어. 너 오는 거 알고 아침부터 난리도 아니었어. 민석의 대답에 민서는 웃었습니다. 윤지영도 옆에서 미소 지었어요. 집에 도착하자 현관문을 열기도 전에 안에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끼들이 반기는 소리였어요. 문을 열자 백구 가족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설이가 제일 앞에 있었고 새끼들이 뒤따랐죠. 우와. 민서는 무릎을 꿇고 새끼들을 안았습니다. 새끼들은 민서의 얼굴을 핥으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윤지영은 조심스럽게 설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설이는 윤지영을 올려다보며 잠시 멈췄어요. 그러다 천천히 다가가서 윤지영의 손냄새를 맡았습니다. 안녕, 설아. 내가 우리 가족을 다시 모아줬다며? 윤지영이 설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설이는 꼬리를 흔들며 받아들였어요. 민석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정말 가족이 다시 모인 거예요. 백구 가족도 사람 가족도요. 저녁 식사는 민석이 직접 준비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을 다했어요. 윤지영과 민서는 맛있게 먹어줬습니다. 아빠 요리 실력 늘었네요. 민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배웠지. 민석의 대답에 윤지영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식사 후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백구 가족도 함께였어요. 새끼들은 민서 주위를 맴돌았고 설이는 윤지영 곁에 앉았습니다. 여보, 설이가 어떻게 당신을 찾았어요? 윤지영이 물었습니다. 민석은 그날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두 발로 서서 부탁하던 설이, 골목에서 발견한 새끼들,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요. 윤지영과 민서는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윤지영이 말했어요. 신기해요. 마치 운명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민석은 설이를 봤습니다. 설이도 민석을 올려다봤어요. 설이가 저를 선택한 게 아니라 저를 구한 거예요. 외로움에서요. 민석의 고백에 윤지영은 민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당신 혼자 두고 떠나서요. 아니에요. 저도 미안해요. 제대로 된 남편도 아빠도 못 되어서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3년간 쌓인 서운함과 미안함이 눈빛으로 전해졌어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여기서요. 윤지영의 말에 민석은 놀랐습니다. 여기서요? 호주는요? 민서랑 얘기했어요. 한국으로 돌아오기로요.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랑 살고 싶어요. 그리고 이 애들이랑도요. 민서는 품에 안은 하늘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하늘이는 민서의 얼굴을 헤쳤어요. 민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았거든요. 가족이 돌아온다니, 다시 함께 산다니요. 정말요? 진심이에요? 네, 진심이에요. 윤지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민석은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잠들었습니다. 윤지영은 안방에서, 민서는 작은 방에서, 그리고 백구 가족은 거실에서요. 민석은 잠들기 전 거실로 나왔습니다. 설이가 깨어 있었어요. 설아, 고마워. 민석이 설이를 안았습니다. 설이는 민석의 품에 얼굴을 묻었어요. 내가 아니었으면 지금 이 순간도 없었을 거야. 너는 내 인생을 바꿔줬어. 설이는 민석의 손을 핥았습니다. 그리고 새끼들이 자는 곳으로 돌아갔어요. 어미의 본능이었죠. 민석은 백구 가족을 바라봤습니다. 설이는 새끼들을 하나씩 하차주며 재웠어요.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문득 민석은 깨달았습니다. 설이는 처음부터 도움을 청한 게 아니었어요. 함께 살 사람을 고른 거였죠. 외로운 사람을, 가족이 필요한 사람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설이에게도, 민석에게도, 두 가족 모두에게 구원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민석은 가족과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백구 가족도 함께였어요. 민서는 새끼들과 뛰어놀았고 윤지영은 설이와 천천히 걸었습니다. 민석은 뒤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완벽한 그림이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장면이었죠. 여보, 뭐 해요? 빨리 와요. 윤지영이 손짓했습니다. 민석은 달려갔어요. 가족 곁으로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다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백구 가족도 자기들 밥을 먹었어요. 거실은 웃음소리와 강아지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민석은 식탁에 앉아서 가족을 봤습니다. 아내와 딸, 그리고 백구 가족까지요. 모두 자기 가족이었습니다. 3년 전 아내와 딸이 떠난 날, 민석은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버려졌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았죠. 혼자였던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요. 그리고 그 시작은 두 발로 서서 부탁하던 하얀 백구가 가져다 줬습니다.
밤늦게 민석은 설이와 단둘이 베란다에 앉았습니다. 설이는 민석 곁에 조용히 앉아서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설아, 너는 알았던 거야? 내가 외롭다는 걸요. 민석이 물었습니다. 설이는 대답 대신 민석에게 몸을 기댔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던 것 같아. 나한테 가족이 필요하다는 걸요. 민석은 설이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 설아.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요. 설이는 꼬리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민석을 올려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감사와 사랑, 그리고 약속이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겠다는 약속이었죠. 민석도 설이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가족을 지키겠다고요. 사람 가족도, 백구 가족도 모두요. 그날 민석은 깨달았습니다. 백구는 도움을 청한 게 아니었어요. 함께 살 사람을 고른 거였죠. 그리고 그 선택은 민석에게도 설이에게도 늦게 찾아온 인생의 복이 되었습니다.